개인적으로 다시. 자, 또 다른 질문. 스님들에게 바톤을 줬는데 질문이 없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다 보면 이제 몇 개의 그 수행에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 쪽으로 나아가야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물을 먹고 싶을 때 물을 줘야 그러면 물이 막 살이 되거든. 네, 을 세울 때 네. 에다가 날숨에 계속 같은 걸 반복해도 됩니까? 서원이라고 했나요? 아, 그렇게 세우면 안 되나요? 뭐가 아니, 알아차림을 할 때는 네, 모든 것을 객관화하고 분리하는 거라서 그때는 서원을 제가 잘 세우지 않아요. 네, 이 타임에는 계속 내쉬는 호흡에 그걸 반복해야 되겠다고 오늘 그렇게 또 한번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음,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치료사가 되고 싶다. 그거는 보통 언제 하냐면은 수행 끝나기고 나서 한 5분 정도, 2분 정도 마지막 부분에 해요. 그러긴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약사열애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치료사는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치료사죠. 약사 열애불이 전문적인 치료사예요. 그래서 내쉬는 호흡에 그걸 오늘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예. 그게 해도 되는지. 돼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원력을 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파사나 지혜의 수행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원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수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로 수행의 텀의 마지막에 주로 해. 그 마지막 시간에 2박 3일이면 3일째, 3박 4일이면 4일째. 앞에는 수행해 놓고 마지막에 그 한 번 딱 서원을 세우는 게 더 파워가. 그러니까 정신의 상태가 분명하고 뚜렷하고 강한 상태에서 서원을 세우는 거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서원을 많이 세워도 별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정신의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딱 한 번만 딱 서원을 해도 그게 굉장히 오래 각인이 돼요. 음. 또 다른 강의의 그 오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이런 부분으로 오늘 하고 다 있을 텐데 왜 대답을 안 하지? 네. 음. 다비 명상을 할 때 그 공포를 하는 것들이 선 세우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요? 발버리심을 낸다고 하는지. 비슷하죠. 그래서 자비명상을 공부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항상 집어넣어요. 지금은 내가 그 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특별히 보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수행 끝날 때는 자비명상으로 회향을 한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자비명상으로. 자비 명상 중에 사마타 자비명상은 지혜 쪽은 아니고 지혜 쪽은 아니고 일종의 사마타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마타하고 다른 제3의 것이에요. 제3의 것이 뭐냐면은 나와 중생의 안녕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타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파사나 명상이 있다면 제3
그 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마타 위파사나는 나의 그 개발이라고 한다면 자비명상은 전체를 위한 이제 안녕과 평안을 요구는 제3의 것이고 대승불교는 이거를 더 확장시킨 거예요. 자우스님, 한 가지 그 알고 싶은 분야를 필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그 지수화풍이 계속 저는 걸려가지고요. 음, 보통 우리가 우리 몸을 지수화풍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그래서 뭐 원각경이나 보면은 뭐 우리가 몸은 이렇게 고름 이런 건 물로 들어가고 또 바람 기운 바람 무상계에도 나오죠. 예, 예. 음,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 따뜻한 기운이 불어 들어가고 이와 같이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수행에서 기사품을 느끼라는 것과 그게 연결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그 요소로서 지수화풍을 일반 저 같은 경우는 지수화풍을 내 몸의 요소로서 이해를 하는데 따뜻하다, 차갑다 하는 것은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연결이 어려운데 운전에서는 계속 지수화풍을 느끼라는 걸 계속 구절구절에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평상시에 늘 내 몸이 지수화풍임을 계속 느끼면 내가 아님을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수행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연결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소로서 느끼는 것과 느낌으로서 느끼는 지수화풍의 연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설명을 어젠가 했는데, 지, 수, 화, 풍, 사대의 본질을 인간의 육안이나 저기로서 볼 수가 없어요. 지수와 풍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스와바바 지수화풍의 자성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수화풍이 작용하는 측면은 우리는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의 작용하는 측면이 바로 지는 딱딱함과 부드러움이고 수는 유연성, 그 다음에 그 촉촉함과 건조함, 그 다음에 화는 이제 뜨거움과 차가움, 그 다음에 풍은 흐름, 바람, 이렇게 이러한 속성으로는 그 지수화풍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지수화풍의 본질은 경험할 수 없어요. 음, 본질을 지수화풍의 본질을 보려고 한다면 심지어는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 그 자체가 지수화풍이 이렇게 뭉쳐진 좋은 비유가 떠올랐어요. H2O는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면 H는 뭐예요?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이거 말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죠? H2O로 된 거, 분자기호로 된 것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H나 O는 아직 분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그 지수화풍,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가 다 모아져 있어요. 땅, 지, 수, 화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대가 강하고 화수풍이 약해요. 수, 4대가 다 있어. 수대가 강할 뿐이에요. 화, 화대가 강하고 나머지 3대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수화풍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단독으로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어. 이론으로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지수화풍을 이론으로 경전에서는 지는 뭐고 수화풍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체험하지 못하면 이론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내 몸이 지수화풍으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수화풍을 직접 경험하면 점점 이제 이것들이 모여져서 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는 알게 되는데 이 지수화풍을 딱딱함과 따뜻함과 차가움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4대가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가 결합되어 있는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하고 지수화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개념에서 끝나버려요. 직접 경험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것에 비슷한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건데 발바닥에서 지수화풍 4대를 경험하는 것이 발바닥에서 4대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 발바닥에서 지수화풍 4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지수화풍 4대를 경험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잡념을 멈출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 하나하나에 왜냐하면 이 필링은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명료한 현상이에요. 이 지수화풍 4대 현상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상을 찾아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익이고 두 번째 지수화풍 4대를 관함으로써 나의 몸이 이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체험은 지수화풍 4대에 대한 완전한 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로 나중에 지수화풍을 연구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머리카락 그 다음에 피부, 눈썹, 눈, 눈물 그리고 콧물, 그 다음에 살리바, 이 혀의 그 다음에 이빨,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서 몸의 요소를 내려가서 세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간, 폐, 지라, 그리고 오줌, 똥, 그 다음에 뼈에 있는 진액 등등으로 해서 숫자를 위에서 아래로 세어나가면 몇 개가 돼요? 32가지가 돼요. 그 32가지를 위에서 아래로 관하면서 이제 쭉 봐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그 32가지를 보고 나서 32가지를 지수, 화풍 네 가지로 나누기 시작해요. 지수, 화풍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머리카락, 피부,
이런 것들은 이빨, 그 다음에 발톱, 손톱, 그 다음에 똥 무더기 이런 것들은 지대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콧물, 눈물, 그 다음에 침, 그리고 오줌, 뼈의 골수 이런 것은 수대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 안에 있는 난기, 따뜻한 것은 그거 어디가 따뜻하죠? 심장, 그 다음에 배, 그리고 단전 이런 부분이 따뜻하죠. 그 따뜻한 것은 화,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쉴 때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풍 이런 식으로 해서 32가지의 요소를 4대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지소화풍 4대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있는 그 지소화풍 4대를 느꼈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 지소화풍의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시간을 들여서 두루두루 골고루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다 알고 싶다 하면은 그 과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지소화풍 4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체험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온다. 그런데 이 32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거든요. 이 발바닥에 있는 것은 직접적인 그런 촉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명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설명하면 스님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의 부분은 시간을 들여서 스님이 이제 프랙티스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명료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발바닥에는 몸무게가 체중이 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화풍이 더 강렬하게 발이 닿을 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이 닿을 때 이 촉감을 만약에 캐치를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더 캐치하기 어려워요. 이게 가장 캐치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행을 할 때 우리는 발이 들어 올리고 밀고 다음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1단계에서는 들음,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들음, 다음, 약간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발이 들리고 닿는 것에, 그다음에 왼쪽 발에 들고 닿는 것에.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빠르게 마음이 그쪽에 갔다가 왼쪽에 갔다 오른쪽에 갔다. 이 엑서사이즈를 처음에 1단계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캐치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는 엑서사이즈 이제 그 정도로 만족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2단계, 2단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1단계에서 나는 그게 상세히 보이는데요. 팔에 들고 그다음에 밀고 닫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거는 1단계가 아니고 4단계, 3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해서 다 1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1단계는 조금 가볍게 마음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 엑서사이즈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호흡과 같이 왜냐면은 그 3단계로 이렇게 그 세 가지의 그 구성 요소가 있으니까 발을 들음, 미름, 다음 할 때 들음,
밀음, 다음, 혹은 들고, 밀고, 그 다음에 다음 하면서, 이때는 호흡과 함께 발을 들어 올리고, 이때부터는 속도가 늦어져요. 호흡과 같이 진행할 때는 속도가 조금 늦어져요. 들음이 하고, 밀음, 다음, 내쉬고, 들음, 밀음, 다음 하면서 내쉬고. 자, 호흡과 같이 하면 어떤 이점이 있다겠죠? 근데 호흡과 같이 하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뭐를 포기해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고 들음, 밀음, 다음을 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아직 그 서툴러서 그렇지 호흡과 같이 해야 진짜 깊은 맛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은 모든 액션은 우리는 운동하고 무술할 때 고수들은 호흡으로 움직이지 않고 몸만 움직이면 그러면 혼내요. 왜냐하면 몸으로 움직이면 근육이 상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게 나지 않아요.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야. 그래서 고수들은 무술을 할때 호흡과 함께 몸을 움직여요. 그 호흡으로 몸을 움직여요. 대표적인 게 뭐죠? 태극권. 호흡으로. 그래서 호흡을 따라서 몸이 이렇게 따라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그 움직일 때도 호흡으로 그다음에 발을 들고 밀고 다하고 호흡으로 내쉬면 하면 할수록 힘이 나. 근데 호흡 없이 그냥 발바닥을 움직이잖아요. 조금 가면 지쳐. 우리가 그냥 길 걸어갈, 등산할 때도 호흡과 같이 하면은 덜 지치는데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면은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2단계에서부터는 호흡을 들이키면서 발을 들고 호흡을 내쉬면서 밀고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익은 호흡과 함께 하면 지치가 않고 힘이 난다. 두 번째, 찰나 삼매에 들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호흡을 하지 않고 알아차림만 하면은 10분 있어야 완전한 집중이 된다면 호흡과 같이 하면은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딱 걸으면은 벌써 마음이 딱 안정되고 집중이 돼요. 그래서 호흡과 같이 하는 이익이 굉장히 많다. 아, 만약에 이거에 대한 논문을 보고 싶으면 헤네폴라 구나라트라라고 하는 스리랑카 스님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쓴 사마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오셨는데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호흡과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2단계로 가게 돼요. 자, 3단계. 3단계에서는 자, 어떻게 한다겠죠?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면서 밀고 다음 하면서 닿으면서 발의 감각을 느껴야 돼요. 사실은 이 3단계가 가야 잡념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이 생겨요. 한번 발이 땅에 딱 닿을 때 그때 그 촉감을 느끼게 되면 지금까지 머릿속을 드나들던 모든 생각이 그 순간에 딱 정지돼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하던 거 계속 하죠.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 원장 스님이 말 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면박을 줬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정신이 가벼운 사람은 한 1분 안에 가지만 정신이 무거운 사람은 한 1시간 정도 갈 수가 있어.
자, 왜 1시간을 가느냐? 그 한 번 들었을 때 감정이 생긴 것이 계속해서 상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찰나생찰나멸이라고 해요. 찰나생찰나멸이에요. 그런데 찰나생하고 찰나멸하면 거기서 끝나야 돼. 끝나야 되는데 상속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그 감정이 가지고 있는 그 속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을 여기에서 시속 100km? 시속 100km가 많은가? 시속 1km로 속도로 던지면 그러면은 그게 한참 가다가 멈추겠죠. 뭐 여기서 힘을 줘서 F를 힘을 주어서 힘 때문에 속도가 생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의 파워 때문에 그 다음에 상속을 하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은 한번 발생하면 소멸해야 정상이에요. 소멸해야 정상인데 얘를 자꾸 밀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는 힘, 그건 attraction이라고 하죠. 그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사라졌는데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안에서 같이 호응을 해줘야 돼요. 감정이 생긴 것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가. 물건은 감정이 힘이 주면은 그거는 그냥 가지만 이 마음의 감정은 안에서 문을 열고 웰컴 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게 계속 가요. 그게 뭐죠? 안에서 그 감정을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은 탐심과 진심이에요.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안팎의 도적이 서로 내통을 해야 이 감정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감정적인 상태로 누군가에게 말을 듣거나 어떤 충격을 받았어. 근데 안에서 호응을 안 해주면은 그냥 사라져 버려. 안에서 그거를 딱 듣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계속 유도를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끝날 때까지 이 감정을 리아카를 끌고 운반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감정이 생기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은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내 머리 위에다가 지푸라기 놓고선 집 짓는 건 막을 수가 있다. 안 그래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감정이 왔어도 마음속으로 여기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으로 알아차림의 수행으로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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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남 이게 언제까지 이 이름을 붙여요? 감정, 그 화난 감정이 누그러들 때까지. 그러면은 이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게 어떤 파워가 있냐면 화남은 화난 상태와 화난 상태를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름은 듀플리카야. 이름은 복사한 거야. 화난 상태는 감정이지만 이름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난 상태를 쳐다보면 감정이 일어나지만 이름을 보면 감정이 안 일어나. 근데 첫 번째 이름 붙였다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이름으로 화남으로 가면 화남 이름 듣고 덤덤해져. 그 어느 사이에 지금 내가 화남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으니까 한 찰나에 한 가지
생각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냈던 상태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 지금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근데 어설프게 보면은 두 개가 동시에 저기 하는데, 그래서 항상 알아차릴 때 나는 뭐라고 표현하면 매다 꽂듯이 거기에다 그냥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름 붙이기가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쐐기를 박아주는 작용을 해요. 무슨 쐐기를 박냐?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의 상태를 그걸 이름으로 환원해가지고 무덤덤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순식간에 다스리고 제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름 붙이기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날 때 이름 붙이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그래요. 자, 그러면 감정 말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말고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게 뭐죠?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집념과 분념이 있어. 집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 그건 집념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생각이? 분념이 있어. 분념은 뭐냐면은 이 생각이 일어났다, 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끝이 없어. 오만 가지 생각이 그것도 평상시에 잘 안 넣던 생각이 언제 일어나요? 명상하고 명상하면은 그제서야 생전 일어나지도 않은 생각, 보고 싶도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보고 펴지고 저기 하고 그거는 뭐 때문에 오냐면은 잠재 의식에 눌려져 있던 생각들이에요. 없던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근데 현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얘들이 계속 눌려 있어서 나의 현재 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했다가 지금 현재 의식을 딱 이 군인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잠재돼 있는 것이 옳다구나 하면서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념이 올라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것을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 피곤하고 지쳐요. 끝도 한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풍선이 여기 오면은 땅 쏴서 이거를 터트려버리고, 이쪽에서 오면은 땅 쏴서 터트려버리고, 이쪽에서 오면 땅 쏴서 터트려봐야 돼요. 그래야 풍선이 다 없어지고 시야가 맑거든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풍선이 계속 앞을 가려버리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풍선을 땅땅 장난감 총을 쏴서 맞춰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 분념들, 일어난 생각들을 가급적이면 이름을 비슷하게 붙여가지고 어머님에 대한 생각.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이야. 자, 생각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 세 개가 있는데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는 기본적으로 회상이야. 과거는. 그 다음에 미래는 상상 혹은 계획이야. 계획하고 관련되는 게 정확한 게 있죠. 그러면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획인지 저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상상이라고 붙여 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일어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회상, 생각, 그다음에 아, 계획 혹은 상상. 그래서 시제별로 이름을 일단 나눠요. 그래서 회상, 생각, 그 다음에 상상 이렇게 시제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잘 이름 붙이는 것이 번거로우면 그냥 시제별로 나눠서 회상, 생각, 그 다음에 상상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로 하게 되면 무엇에 대한 회상, 무엇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회상, 어머니에 대한 회상, 떠나버린 연인에 대한 회상,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에 대한 회상. 자, 그런데 중학교 때 친했던, 너무 길어요. 친구에 대한 회상.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짧게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것이 내가 뭐라고 비유를 들었죠? 운전을 하고 하는데 풍선이 그냥 앞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사고 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 권총으로 쏴서 맞추는 것이 바로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생각들은 상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라는 당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의 당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 내용물이 있고, 그거를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마음이 집중되면 그 어머님에 대한 생각, 그 당체가 잠깐 사라지게 돼요. 잠깐 사라지게 되면은 상속성이 사라져. 그냥 사라져버려요. 요게 생각의 법칙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알아차림으로 자, 생각. 자,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뭐냐면 그냥 생각의 종류는 생각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그 카테고리를 넓혀서 회상,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상상 이렇게 이제 구체화 이제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네, 생각을 우리는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집중 수련을 할 때는 생각이 많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초보의 경우에는 생각이 반절 이상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 다 하고 나면은, 수행하고 나면은 막 그냥 쌀 한 가마지고 10km 걸은 것처럼 피곤하고 지쳐. 에너지가 다 빠져요. 생각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면 알아차린 만큼 정신의 파워가 생기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그 알아차림의 역사가 있어서 정신력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의 역사가 없으면 정신력이 약해요.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수행했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첫 번째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원리,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온을 얘기했는데 감정은 어디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생각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생각은 상, 감정은 행으로, 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야. 이 감정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자, 느낌은 뭐냐면은 괴롭고 즐거운 느낌이야. 물론 괴롭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연결성이. 그런데 괴롭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감정이 생겨요. 이롭고 해롭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가 좀 이제 애매해서 혼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감정이 생긴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실생활의 용어를 써서 약간 저기 혼돈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즐거운 것에 대한 감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와 이롭고 해로운 것에 대한 감정이 생겨서 이 감정은 이제 욕구,
의도, 그 쌍카라에 해당하고, 수는 그냥 괴롭고 즐거운 느낌이에요. 앉아 있을 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 가나. 요거 한마디로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어, 어떨 때는 딱 앉았는데 죽기 소리가 딱 들려. 5분 정도밖에 안 앉았는데 아직 더 앉고 싶은데 이건 즐거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괴로운 느낌에서 반응하는 것이 감정의 상태다. 그래서 이제 수와 상과 행인데 이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차려야 돼요. 자, 즐거운 건 뭐 알아차리면 조금 더 즐거우려나? 뭐 그래서 뭐 크게 저기가 없는데 괴로운 건 잊어야지 왜 알아차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괴로운 느낌을 그런데 알아차리지 않으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지금 사대문이 사방이 적으로 외워싸여 있어. 그래서 사대문이 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 각각의 집이 있어서 각각의 집에 이제 정원과 방이 있죠. 이제 그래서 얘들이 사대문을 뚫고 그다음에 내 정원을 뚫고 내 방 안으로 들어와야 나를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을 알아차리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이 성문을 뚫고 우리 집 안으로 바로 와버려. 내 집 안으로 나와서 이것은 괴로운 것, 이것은 즐거운 것이라고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버리고 가버려. 그러면은 이것은 괴롭고 이것은 즐거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면은 앞으로 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 경험에 의지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들어왔는데 아웃풋 나갈 때는 이것은 이것은 나에게 이것은 나에게 싫고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환원돼서 나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좋고 싫고 하는 감정이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좋고 싫고 괴롭고 즐거운 것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계속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는 것을 고정적으로 딱 잡아버려.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격이 계획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계획을 쫙 세워놓는 사람이 있어. 그런 계획을 세워놓는 사람 주변에 있나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은 끝까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떼쳐버려요. 그래서 호오가 굉장히 강해져 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좋아하지 않아야 될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야 될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락을 방비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고락, 그 다음에 이해,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전부 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거기에서 상속을 정지시켜야 돼요. 자, 고락, 지금 괴롭고 지금 즐거워.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나의 안으로 들여서 상속을 시키면 안 돼요. 그때그때의 고락이 달라. 그것만 느끼면 돼요. 근데 그것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이제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수와 상과 행에 대해서 괴롭고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이롭고 해롭고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호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왜 해롭고, 그 다음에 왜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알아차리는, 그런 알아차림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가, 그까지 설명이 간략하나마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그 다음에 내일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그 지금까지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 4대만 관찰하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오픈, 문을 열고 수, 상, 행이 올 때, 자, 그럴 때는 경행을 하다가 수상행이 온다? 잠깐 멈춰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상행을 알아차리고 다시 경행을 계속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오직 발바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중에서 나오는 포탄들도 이제 막아내기 시작해야 돼.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색, 수, 상, 행, 이 네 가지를 전부 이제 알아차려야 된다. 이제 좌선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좌선을 할 때도 여러 가지의 느낌,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생각,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욕구, 감정 이런 거 일어나죠. 아까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경행으로 넘어가도록. 예, 목적을 뭐라고 알아차림으로써 내 자신 생산성을 보호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되나요? 이과사나 먼저 위빠사나는 위 플러스 빠사띠 플러스 너예요. 자, 빠사띠는 동사예요. 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빠사너는 이 너는 띠 동사의 어미를 떼버리고 명사화하는 동명사로 만들 때 너를 붙여요. 그래서 빠싸나 그러니까 보다가 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는데 뭐를 보느냐? 위. 그래서 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혹은 두 번째로 through 꿰뚫어서 털어 꿰뚫어서 어,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졌어. 뭐를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목적어는 당연히 나와 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이 세상은 오온으로 말할 수 있고 신수신법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 나와 이 세상 오온 그다음에 사념초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서 본다. 왜? 왜냐면은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럼 그래서 어떻다고? 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는 많이 괴로워. 그래서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이 나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꿰뚫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무슨 방법을 통해서? 사띠빠따나, 사띠, 어웨너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은 수행을 통해서 오온과 그 다음에 사념처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꿰뚫어서 이 사띠의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법칙이 있느냐?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 조건생, 조건멸의 법칙이 있어요. 자, 이거를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조건을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은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한번 경험해서 좋은 것은 계속 가지고 싶고 싫은 것은 나에게 약이 되어도 물리치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상태가 바로 뭐가 돼요? 고가 돼요. 그래서 재행계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상한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돼요. 자, 이미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가? 그것은 제법 무아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실체가 없어. 자,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이야.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조건으로 사라졌다는 얘기는 조건 빼고 실체가 있는가를 살펴보잔 말이야. 조건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랑하고 미워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혹은 사티 수행을 통해서 무상, 보, 무아의 법칙을 깨달아서 안팎으로 나와 대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어 가서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위파사나의 목적이에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좌보 예. 음.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고원과 사념처를 이루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수행할 때 이 오원이 곧 사념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혹은이 되겠죠. 스티 수행하고 윗바사나 수행, 음, 음. 원래는 사띠 수행이 맞고 이빠사나는 사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이빠사나예요. 근데 현재는 이빠사나 수행이라고 많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데 원래 경전에는 사띠빠타나 사띠에 대한 확리, 사띠의 실천법이에요. 이제 사띠의 실천을 해서 위빠사나 그래서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는다. 이게 원래가 맞아요. 그러니까 스티 수행은 보통 저희가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윗바사나는 그 사티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상고무아를 깨달은 지혜. 지혜. 그렇죠. 자, 얼른 방송. 아무래도 오늘 그 연장 수업 해야 될 것 같아.